한국사 20미닛. 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자, 삼국 통일 과정 살펴볼 텐데 여기 내용이 좀 많아. 정규 수업 때는 둘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자, 이 복습 강의에서는 한 큐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한 큐에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후반까지 한 큐에 볼 테는데, 그래서 10분을 좀 초과할 수도 있겠어. 한국사 10미닛 10분 안에 끝내는 것도 좋지만 10분을 좀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거 좀 이해해주고 20분을 넘기진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세기 후반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 가보자고. 자, 6세기 후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중국이 수와 당이 등장하는 시기였지. 6세기 후반에 수가 나오고 7세기 중반에 당이 나오잖아. 그들은 이제 신라하고 지냈고, 자, 그리고 고구려는 돌궐과 백제는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잖아.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 신라였지. 그래서 온달 장군이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던 그 모습이 6세기 후반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이 수로 통일된 상태에서 고구려와 충돌,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말과 함께 공격한 사례도 있었어. 그리고 이 무렵 때는 수문제, 당시 고구려를 공격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하를 건너지도 못했고 패배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7세기 초반 수양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수양제 정말 중요하지. 수양제의 공격, 결국에는 우중문 장군 113만 대군 30만 별동대 이끌고 당시 을지문덕하고 싸웠는데 백제가 많이 밀렸지. 자, 대동강 유역도 빼앗긴 상태였었어. 그런데 을지문덕이 오원시 보내면서 회유했고 돌아가는 수나라의 부대 청천강에서 살수대첩 대승리를 거두게 된 모습이었지. 이 7세기 초반 때에는 이문진이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었고, 담징과 해자, 일본과의 교류 확대하는 모습이 되기도 했어. 담징이 일본에서 호리사 금당벽화 그려줬고, 해자가 일본의 쇼토쿠 대자의 스승으로서 큰 기여한 바가 있었지. 7세기 초반에는 고구려, 당시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하고도 교류하였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바로 이어서 7세기 중반 가보도록 하자. 자, 7세기 중반 때는 연개소문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 당시 왕은 영유왕인데 영유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개소문이 더 중요했지. 자, 초반에 영유왕은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연개소문이 점차 천리장성 축조하면서 힘이 세졌고, 그러면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고 왕도 보장왕으로 교체시켰잖아. 그러면서 연개소문은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도교를 장려했고 귀족적이었던 불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보덕이 백제로 이주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기 때문에 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 7세기 중반 645년 당태종의 침략을 바로 양만춘이 막아낸 거지. 안시성 싸움 되겠어? 자, 안시성 싸움 군과 민이 합심하여 싸워서 막아냈다는 것이었고, 당태종은 이 전투 패배 이후에 4년 뒤에 사망했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7세기 중반 당과의 싸움, 안시성 싸움 꼭 기억해주고, 자, 그리고 7세기 초반 백제와 신라의 상황을 같이 확인해 볼 텐데, 먼저 7세기 초반 백제는 무왕이 있는데, 이때 무왕과 진평왕은 우리 어떤 캐릭터로 이해하면 되냐면 불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의 시대가 바로 7세기 초반이라 볼 수 있었어. 그래서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만들었고 왕응사라는 절을 부여해서 만들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인공저수지 국남지가 있기도 했지. 그리고 서동요 설화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미륵사의 석탑안에서 발견된 사리함을 통해서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동요 설화, 사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진평왕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지. 바로 원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화랑들의 계율 세수고개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수나라한테 파병을 요청하는 걸 걸사표를 보내기도 했지. 이 걸사표를 보낸 다음에 수가 고구려랑 싸우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살수대첩 아니겠어? 그래서 걸사표 이후의 살수대첩이라는 것 7세기 초반으로 꼭 기억해주고, 성골과 진골에 대한 개념을 나눈 걸 진종설 이렇게 얘기하고, 남산 신성비 성을 쌓는 과정에서 부역 동원했다는 내용, 또 진평왕 때는 인사권 담당 기구 위하부 만든 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위하부는 좀
중요한 인사권 담당 기구라서 진평왕 때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시험제 정말 많이 나오는 7세기 중반의 상황을 살펴볼게. 의자왕의 캐릭. 의자왕은 시작은 창대했지. 근데 마지막은 미약했다 볼 수 있겠지. 시작은 아주 창대했다는 걸 기억해줘. 대하성 전투, 선덕여왕 신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자, 이 대하성 전투에 대한 일화는 정규 수업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자, 당시 김춘추의 딸이 사망했다는 것. 자, 대하성 전투 선덕여왕의 패배였기 때문에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그 패배를 극복해야겠지. 이 대하성 전투로 인한 그 패배를 서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 선덕여왕 때라 볼 수 있겠어. 백제한테 패했기 때문에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고구려한테 도움 요청을 건의했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고, 자, 그리고 자, 또 우리 뭘 봐야 되냐면 다양한 문화유산 만든 것을 기억해 줘야 돼.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황룡사 구축목탑. 특히 황룡사 구축목탑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자, 그리고 비담의 난도, 결국엔 선덕여왕 때의 당시 상대동 출신이었던 비담이 자, 당시 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선덕여왕이 사망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자. 자, 선덕여왕은 굉장히 예민했던 걸로 보여져. 그래서 본인이 예언했던 것이 다 일치했지. 영묘사 개구리 이야기, 당나라 모란 그림 이야기, 당나라가 보냈던 그림이었지.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직위삼사설화라고 하는 것이었지. 자, 그런데 선덕여왕 때는 아직까지 당과 동맹은 아니었는데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됐다는 것이지. 자, 특히 나당연합군의 결성과 그리고 안시성 싸움의 순서를 좀 꼭 기억해줘야지. 김춘추가 당 태종을 만났을 때 꼭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또 많은 야사에 의하면 당태종이 또 아치성 싸움에서 눈을 잃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김춘추가 그 눈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지. 자, 당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당을 통하여서 신라는 자, 당시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지. 자, 진덕여왕 때 결국엔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었고 또 집사부라고 하는 행정기관도 만들어졌고 태평성은 당나라의 황제를 찬양하는 노래였고 당나라의 연호 영휘연호를 썼다는 것, 고유연호였던 태화를 포기했다라는 거고 중국식 복제 일관과 아오를 사용했다는 것도 당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어. 자, 태평성, 영휘연호, 중국식 복제 등등 당과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구별을 잘 해내야겠어. 좀 디테일한 내용이었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살펴볼 텐데 먼저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 자, 계백이 5,000결사대를 중심으로 황산벌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지만 전사했고 무열왕 때 드디어 황산벌 전투 승리로 인해서 백제 멸망까지는 무열왕이 보고 사망했다는 것. 이때 황산벌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사람은 누구였어? 김유신이었잖아. 근데 이때의 당과 약속 시간에 좀 늦게 왔고 그때 이 당이 당시 김유신의 부하 장군을 죽이려 했을 때 김유신이 아주 당나라에 대해서 대응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최근 기출에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인물사 문제로. 자, 어쨌든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668년 바로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연개소문의 아들들 연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남건은 당나라에 항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연개소문 사후 분열로 인하여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 멸망한 건 668년인데 이때는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라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자,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근데 고구려 멸망한다고 해서 삼국 통일이 완성된 건 아니었지. 자, 바로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는 야욕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당나라는 자, 과거 백제 지역, 공주 지역이지. 그곳에 직송령 웅진도독부를 만들었고 신라 경주 지역에는 계림도독부를 만들었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안동도읍을 설치했지.
다시 백제 멸망한 다음에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안동도부 설치. 특히 안동도부는 도독부를 다 관할하는 규모가 아주 컸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안동도부 설치 이후에 본격적인 신라는 당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었지. 자, 잠깐만. 고구려 멸망 직전에 고구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시 백제와 신라와의 당과의 동맹을 약속했던 취리산 회맹 사건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고, 취리산 회맹 사건, 고구려 멸망 직전의 상황으로 기억해두면 되겠다. 고구려 멸망이 668년인데 취리산 회맹 사건은 665년이었고 그 취리산은 공주에 있는 산이었어. 자, 신라는 당에 대한 어떤 대응을 했는가? 당시 고구려 부운동 안승이라는 자를 지원했지. 바로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지원하면서 안승이 보덕국을 세우는 걸 지원했다는 건데, 고구려 부운동을 통해서 당을 대응했다는 것이었고, 자, 사비 지방의 소부리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그리고 강수가 외교적인 협상을 했다는 건데, 답 서린기서, 서린기에 대한 답변 청방인문서, 김인문이라고 있어. 부여랑의 아들인데 그자의 석방을 요구했던 외교문서가 되겠어. 허나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이후에 김죽지의 석성전투, 마전적성전투,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 다 나당 전쟁이라 볼 수 있겠어. 근데 특히 이제 기벌포 전투가 매우 중요하지. 기벌포. 자, 금강하고의 기벌포 전투의 승리가 결국에는 나당 전쟁 끝내는 전투가 되는 것이니까. 자, 나당 전쟁에서 자, 우리 신라가 승리함에 따라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도왔기 때문에 이른바 삼한 일통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평양에 있었던 안동도부는 요동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우리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부흥운동인데, 백제 멸망한 다음엔 당연히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겠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엔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는 거지. 임존성이라는 곳과 주류성이라는 곳에서 흑치상지 지수진, 임존성, 복신도침풍, 주류성, 백제의 부흥운동이라 볼 수 있겠어. 허나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수진은 끊임없이 당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 자, 주류성의 복신과 도침풍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였지. 복신이 도침을 죽였고, 그리고 왕족이었던 풍이 또 복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백제의 부흥운동 안에서도 내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특히 백제의 부흥운동은 외에 지원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 백강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외가 도움을 줬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외 세력과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고려 멸망한 다음엔 고구려 부운동이 있었는데, 고현무, 건모잠, 안승. 우리 고구려 부운동은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오골성, 한성, 금마저인데 특히 금마저가 매우 중요해. 이 금마저는 전라북도 익산인데 이곳에서 보덕국을 세웠다는 것, 특히 보덕국은 신라 문무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아까 했던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삼국통일 과정을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6세기 후반의 상황, 그리고 7세기 초반의 상황. 7세기 초반은 무왕과 진평왕이 되겠지. 그리고 고구려는 수하고 싸우는 모습. 자, 그리고 7세기 중반에서는 고구려가 당과 이렇게 싸우는 그때에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싸웠던 대하성 전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 특히 선덕여왕은 대하성 전투 패배 이후에 서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산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을 맺었다는 걸 꼭 기억해줘야겠지. 특히 나당 동맹은 안시정 싸움에서 패배했던 당나라, 바로 신라와 손을 잡았고, 그 나당 연합군이 하나씩 멸망시키는 과정, 먼저 백제부터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켰고,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직송령을 설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나당 전쟁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딥하게 세부적으로 하나씩 꼼꼼히 정리하기 전에 7세기 초반의 모습, 7세기 중반의 모습, 그리고 큰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학습하면 좋겠다. 15분을 넘지 않았네? 이렇게 해서 삼국의 통일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